안녕하세요. 네. 통합과학 수업 맡고 있는 이영민이고요.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복수 전공했고, 그래서 여기 동탄에서는 지금 올해로 4년째네요. 올해로 4년째 통합과학 강의를 맡고 있고, 물리학 1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수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화성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이 주변 학교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1단원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과학에서 첫 번째 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 생성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태양과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관련 분야는 물리학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약간 조금씩 들어간다 볼 수가 있는데, 물리학 하면 우리가 어떤 계산 문제를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파트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개념 용어들을 정리를 하고 그 개념 용어와 같은 동의어들을 찾는 일반적인 암기형 문제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것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응용 문제의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잘 나오는 대표적인 핵심 문제가 있고 화성고에서도 매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통합과학 시중 교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난도 문제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와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긴 한데 저는 편의상 두 번째로 나누게 되거든요. 두 번째 단원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와 그 다음에 이것들을 표시하는 주기율표라고 하는 표,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의 화학 결합입니다. 이름에서 바로 볼 수 있다시피 화학과 관련된 핵심 개념이고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교, 또 화성고를 포함한 학교들에서 흔히 이제 킬러 변별력 문제들을 내는 주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통합과학의 이제 수업 계획이나 아니면 선행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아마 과학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 화학 파트에 대한 선행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고등학교 2학년의 화학 1의 내용들과 연계된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화성고에서도 이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학교들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기로 유명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화학 1과 연계되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1에 대한 선행 작업을 먼저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선행 작업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기 초에 학교 수업 내용과 연결되는 선행 내용들을 같이 개념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당연히 개념 용어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런데 단순히 개념 용어에 대한 출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교과서 외의 내용들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수업 내용 중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고난도 문제며 변별력 파트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의 구성물질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이 자연 구성물질은 다시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지각, 땅을 이루고 있는 물질, 두 번째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물질, 마지막은 신소재라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각의 경우에는 이제 딱 봐도 지구과학 번역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지각 구성물질의 부분은 비중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 문제 출제율 정도도 전체 한 25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정도의 난이도가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암기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학교에서도 이 단원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화학 파트에 이어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생명체 구성물질 부분입니다.
이 생명체 구성물질의 핵심 주제는 단백질이라는 물질과 핵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단백질과 핵산이라는 물질은 이번 단원에서 그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로 이어지는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파트에서 핵심 주제로 계속 등장하는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이 핵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파트와 연계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간단한 계산 문제와 혹은 개념 용어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변별력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신소재는 그 안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 그 다음에 탄소 신소재, 그 다음 생체 모방 신소재, 이렇게 4가지 주제가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다 이제 통합과학 내용 안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반도체 파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물리학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1의 일부 내용들을 수업 내용에 포함을 하고 시험 문제도 출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부분은 물리학을 따로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통합과학 안에서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서, 만약에 선행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화학 파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 화학 1과 연계되는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정리고요. 화성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 그 경향성 자체가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른 점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킬러 문제가 잘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 비슷한 계획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 난이도와 선택지 자체가 조금 난해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용어 자체를 통합과학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 교과서 외의 개념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업 내용에 연계해서 잘 정리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교과서 외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포함하는 수업 내용은 전체 6주 플러스 1 시간표로 진행이 되고, 처음 3주 동안에는 제가 이제 선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해 보면 선행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행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3주 동안의 수업은 이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을 포함하는 개념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그 개념 정리 내용은 일반적인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라 화성고 그 수업 내용과 연결되는 문제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외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개념 정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약 3주 정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일단은 전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주차부터는 화성고 기출문제와 유사한 유형들과 다른 지역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 기출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핵심 개념들을 포함한 문제들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시험만으로 3시간을 다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은 이제 각 시간대별로 한 회 정도 보게 되고, 대부분 전체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추가 심화 개념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 1시간 정도를 테스트 및 피드백으로 정리를 해서 약 3주 동안의 문제 풀이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1은 시험 전날이죠. 시험 전날 직전 보강으로 진행되는 시간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교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저는 원래는 매주 배포되어 있는 매주 교재를 사용하거든요. 매주 이제 워크북을 원래는 이제 제가 배포를 하는데, 이 워크북은 기본적으로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제에 필요한 개념 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워크북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학생들 분실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따로 보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수업부터는 개념 정리 교재를 따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요. 개념 정리 교재는 이제 매주 수업 때 사용되는 교재, 그 다음에 매주 워크북은
이제 수업 끝나고 받아서 집에서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워크북은 제가 매주 수업 시간에 걷어서 따로 채점을 할 거고요. 이 채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거고, 여기 있는 이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로 매주 수업 시간대에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결과와 채점 결과를 같이 이 결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문자로 전송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6주 정도의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한 주에 이 워크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문제가 많으면 한 200문제, 적으면 한 100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문제에서 200문제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6주에서 7주 동안 약 한 1500문제 정도를 푸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과학 자체가 시간 자체를 많이 쓰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일단 계산 문제 자체가 거의 없고 개념 용어에 대한 정리만 잘 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200문제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중에 한 넉넉하게 잡으면 6시간, 그 다음에 만약에 급하게 한다고 하면 2시간 이너에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양이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뭐 좀 더 많은 숙제량을 요구하게 된다면은 제가 이제 그것들은 그때그때 수업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정도로 수업을 진행해서 고등학교 1학기 기말 중간고사 대비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지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선택지 자체가 좀 어렵고 교과서 외의 내용들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개념 정리가 조금 오래 걸리고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제 설명 스타일 자체가 일단은 개념 용어 핵심만 암기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보다는 그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주변 개념들을 좀 많이 같이 설명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정리 내용이 좀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도 있긴 한데, 화성고 스타일의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주변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좀 풍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3주 정도의 개념 정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수업 내용이 좀 길어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 4주째의 일부 시간을 개념 정리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3주 내에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끔씩 이제 자기는 선행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과학을 잘 하는 편이라서 문제풀이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3주 동안의 개념 정리 때는 주로 기본 문제들을 정리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건너뛰고 4주째 고난도 문제, 모의고사를 보는 부분부터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화학과학은 하이탑 교재 추천하시는 네. 만약에 화학, 원이나 생명과학을 들으면 이것도 하이탑 교재. 고등학교 2학년 교재로 만약에 선행을 한다고 하면 하이탑은 약간 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 정리는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은 사실 직접 서점에 가보는 건데,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 책마다 사실 차이점은 이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느냐와 그 다음에 구성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봤을 때 그 내용이 내 눈에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책이 좋다라기보다는 책을 펼쳤을 때 거기 있는 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직접 책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하이탑은 안에 보시면 부수적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딱 책을 펼쳤을 때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긴 글들을 읽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내는 걸 잘하는 친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하이탑이 분명히 좋은 책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많은 텍스트에서 핵심 용어들을 찾아내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라든지 읽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하이탑은 좀 과한 교재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의 심화 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를 건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탑에 있는 뭐 문제들 중에서는 조금 과한 수준의 문제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난이도로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교재는 제가 완자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공비 같은 교재도 괜찮은 편이고, O2는 고등학교 2학년 교재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2 교재는 대부분 수능 기출문제 변형 문제고 개념 정리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문제 풀이용으로는 좋지만은 이제 개념 정리용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학생이 책을 펼쳐봐서 눈에 잘 들어오는 책을 고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그냥 책들 골라서 얘기한다고 하면 완자 정도가 제일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합과학 교재로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통합과학 교재로 제일 많이 쓰는 교재가 O2 교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화성고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 O2 교재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O2 교재 개념 정리가 아주 간결하게 잘 돼 있고 핵심 용어 위주로 정리는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교과서 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다 보니까 O2 교재보다는 뭐 하이탑 교재라든지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교재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 통합과학 수업은 6주에 시험이 끝나는 건가요? 네, 6주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직전 보강까지 합쳐서 총 7회 수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3월 중순쯤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고사까지 끝나고 네. 그다음에 또 네, 그 다음에 한 1, 2주 정도 텀이 있고 다시 기말고사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말고사 내용은 중간고사 내용보다 조금 더 고난도라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개념 정리가 좀 길게 필요하다고 하면 1주 정도는 더 빨리 개강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과학 시간, 통합과학 특강은 대부분 6주 플러스 1로 진행이 됩니다.